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자의 미디어의 주요 언급 키워드와 지지율 간 비교를 주제로 인문데이터 과학 연습 졸업 연구를 진행한 정치외교학부 김세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하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연구에 사용된 시계열 보관과 토픽 모델링이라는 연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던 것이라서 여타 결론 없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배경은 간단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중요한 데에 비해서 유권자들은 그 투표의 근거를 인터넷 언론에서 주로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공약보다 인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더 증가하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론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와중에 대선 기간 안에 후보자의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특히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어떤 양상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특히 더 많이 언급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계열 보관입니다. 제가 활용하고자 했던 데이터가 지지율 데이터 그리고 뉴스 데이터였기 때문에 지지율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계열 보관은 데이터의 결측값을 예측해서 채워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제가 사용하고자 했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간격 안에 여론조사가 10번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매일매일로 바꿔서 그 안에 시간들을 채워 넣어주기 위해 시계열 보관 방법을 사용했고, 원래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 점들만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였다면 보관 방법을 활용해서 주황색 선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연구에 주로 사용된 방법은 토픽 모델링인데요.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문문에 숨겨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뉴스 데이터에서 주요 토픽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이 가장 주로 사용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율 데이터를 마련했던 파트, 두 번째는 뉴스 데이터를 마련한 파트, 세 번째는 이 둘을 연결해서 지지율의 차이에 따른 미디어 언급 내 토픽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각화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먼저 지지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시계열 보관 방법을 활용해서 앞과 같이 보관된 100일짜리의 지지율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바는 지지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어떤 양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위 30%, 하위 30%와 같이 데이터의 라벨링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0일간에 발표된 뉴스 데이터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상위 30%, 하위 30%일 때의 토픽 분포 결과도 마찬가지로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16대, 17대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6대에서 20대를 전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카테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6가지의 요인으로 이미 분류된 10가지의 토픽을 한 번 더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6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 개인의 속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의 인상이나 이미지 혹은 도덕성이나 학벌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 요인은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을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정당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토픽들도 모두 정당 요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이슈 요인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후보자 요인과의 차이점은 이슈 요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들이고 선거 기간 안에만 단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 요인은 후보자가 견지하는 기본 방향이나 정책과 관련된 요인들이 해당하고 다섯 번째 유권자 요인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특성에 기반해 투표하는 경우 예를 들면 특정 후보자의 경우에 유권자들이 어떤 나이대 혹은 어떤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포함된 토픽은 유권자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판세 요인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가 상승세를 겪고 있는지 하락세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를 겪으면서 선거 판세가 어떤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선거 판세 요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그 기준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토픽 모델링을 한 번 더 분류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각 16대부터 20대까지 각 대선별로 진보 진영 후보자 1명과 보수 진영 후보자 1명을 보았기 때문에 전체 20대 2명, 19대 2명, 18대 2명, 17대 2명, 16대 2명 이렇게 10개의 토픽 모델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토픽의 분포를 해석하는 일이었는데요. 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펼쳐봐서는 알 수 있는 혹은 해석해낼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분포가 그 토픽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양상을 보이되 이 내부에 각각 이 정도의 비율로 토픽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면 전체 기간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과 고점 그리고 저점 기간 내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을 때 각 토픽이 언제 과대대표, 즉 언제 더 많이 언급되는지 그리고 언제 과소대표, 언제 적게 언급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기간별 토픽의 비율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평균보다 비율이 높으면 노란색을 칠해서 과대대표된 토픽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쪽의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위 30%인 기간일 때에는 가운데에 위치한 전체 기간 내 비중보다 그 비중이 크고 보라색의 4번 토픽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하위 30%일 때 전체 기간의 비중보다 그 비중이 더 큽니다. 결국 각각 지지율이 고점일 때, 즉 상위 30%일 때는 2번 토픽이 더 많이 언급되었고 하위 30%일 때는 4번 토픽이 평시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준비를 모두 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고 기존에 마련한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 30% 기간에 노란색으로 칠해졌던 이 빨간 색깔의 토픽들은 지지율이 높을 때 많이 언급되었고 이 파란색의 토픽들은 지지율이 낮을 때 더 많이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20대와 19대, 18대, 17대, 16대의 토픽 모델링 분포 결과를 모두 해석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회차 후보를 끝으로 후보별 분석은 끝이 나는데요. 아쉬운 점은 대략적인 경향성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각 10개의 토픽들을 한 번 더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카테고리상의 일관된 경향성은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 시에는 후보자 요인이 더 많이 언급된다든지 하락 시에는 정책 요인이 더 많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향성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짧은 대통령 선거를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별로 그리고 후보자별로 특색이 있는 편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에 목표했던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높을 때 그리고 낮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각각 함께 언급이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